네, 대박을 원한다면 여기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대박전국 일부 장희선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내렸습니다. 간밤 미장의 영향인 건지 출발부터 하락으로 시작했던 양시장인데요. 10시 금통위의 금리 인하 소식을 소화하면서 보합권까지 상승 전환 시도는 했습니다만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0.5% 정도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좋지는 못한데요. 양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 또다시 팔자 스탠스 나타내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을 보였습니다. 자,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 쉬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지 이슈 탑3 오늘의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시장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금통위 결정이 어떻게 나고 또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가 궁금했는데요. 꽤나 예상했던 인하라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상승 전환까지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웠죠. 우선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시장 전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보실까요? 이번에는 수급 현황 체크해 볼 텐데요. 아직은 메이저 주체가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증시가 흔들리고 있어서 그런지 요 며칠 외국인의 수급은 좀 부재한 상황이고요. 그동안 구원투수 역할을 했던 연기금 그리고 개인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데요. 수급 부재의 원인 또 현황 살펴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보실까요? 이번에는 자동차주 보입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4월 2일자로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겠다 예고를 해둔 상태죠.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우려감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리스크가 선반영됐다는 점, 또 보시는 것처럼 미국 생산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지금이 자동차주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일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 확인해봤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현문연답 이슈 탑3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시장이 하락하는데 기분 좋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만 미증시 대비해서 상당히 견고한 조정, 시어감.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상승 흐름이 언제쯤 다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전략 잘 잡아야 되겠죠. 오늘도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이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아침에 다들 보시고 나서 또 금리 인하를 했네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미증시 영향 때문일까요? 시장은 눌린 채로 시작했다가 저때쯤 다시금 상승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네, 지금은 숨 고르는 가정이다. 추가 상승을 기대해본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분이 답해 주셨을까요?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제도 우리가 또 같은 얘기를 했었지만 미국과 격차가 좀 나다 보니까 야, 이거 수급이 더 꼬이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 금리 관련되어 있어서는 역전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이 역전이 된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막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국은행의 이 한국은행 총재님은 다른 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 경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최고의 결정권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지금 대통령이 부재인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의 수장들이 딱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은 결정하는 부분에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약간 좀 적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에 대한 부양책 이쪽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한국은행 금리 인하한 그런 상황은 경제 성장률이 1.5%까지 떨어진다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정도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런 식으로 거기에 빗대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섭네요. 어렵다죠. 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성장에 대한 부분을 풀어야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적 압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에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환율이 좀 높기는 해요. 네. 1,400원대에 와 있는 상황이고 1,430원, 40원 여기니까. 그렇지만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은 좀 안정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정된 세만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금리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이 공간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여기에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이 제일 강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몇 퍼센트 시대? 2% 시대입니다. 2% 시대니까 좀 더 투자에 대한 여건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업들은 투자를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해서 좀 경기 부양에 대한 여건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5조 원에서 20조 원의 추경 예산, 추경을 지금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장률은 1.5%보다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 뉴스 본 사람은 알아요. 한국경제 TV를 보신 분들은 다 아는데요. SOC 있죠. 네, 사회외 간접자본 SOC 투자에 대한 부분을 웃지 마세요. 네. SOC 투자에 대한 부분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SOC 투자는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되어 있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섹터, 건설 섹터나 아니면 이쪽 붐업이 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이 힌트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제가 좀 미리 알려드린 거죠. 그래서 미리 몰래 알려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 모든 부분들이 경제 성장에 대한 여건으로 방점을 찍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외국인들은 지금 팔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희석된 상황은 있지만 저는 숨고르기다. 숨고르기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의 주가는 딱 지수선 200일 선에 딱 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등하는 그런 부분에서 각각의 업종과 섹터에 대한 부분이 달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더 안정적 부분에 집중적 조사에 의해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여건이 늘어날 수 있다.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 긍정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있었던 금리 인하가 이제 좀 매파적인 인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예견됐던 일이기 때문에 환율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급등한 느낌은 아니고 지금 1,430원대 머물러 있는데 우리 이상로 파트너님 이 정도면 사실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줬다고 보여지는데 아직도 외국인 수급이 좀 부재한 부분이잖아요. 오늘도 인하 결정이 나면서 매도가 좀 나왔는데 외국인의 수급 또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금리는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다음에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이제 4월 달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가 1월 아니면 2월 달에 하겠다는 얘기를 미리 밝혔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2월 달 금리 인하는 예정되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최근 들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소비가 부진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비가 부진한 것이 결국 지금 현재 정치 불확실성이 좀 더 확대가 되면서 그런 연유로 인한 좀 더 이런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소비도 크게 위축되고 있는 양상들인데 이런 소비를 어떻게 해서든 좀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여력을 이번에 좀 담았다라고 좀 보는 시각이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질 경우가 많고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곧장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금리라는 것은 이자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자를 조절하는 것은 최소 3개월에서 길면 1년 있다가 벌어지는 후행성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 시장도 조금 더 활기를 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더 회복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대신에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는 이런 금리에 대한 뿐만이 아니라 이런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증시는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인 흐름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고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로 돌아오는 시점은 지금 현재 시장을 봤을 때는 3월 중순 정도까지는 현재에 대한 이런 매도 심리가 좀 더 우세한 관망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외국인의 수급 부재가 아직까지는 시장을 조금 제한하고 있다는 부분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수급과 관련한 이야기였죠. 깊어지는 미증시의 조정, 이에 따른 국내 증시 수급 현황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 확인해 보면요.
네, 가볍지만 무거운 시장 수급, 코스닥 신용잔고가 비약적으로 증가를 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잔고가 지금 연초부터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떤 분이 짚어주실까요? 제가 짚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볍지만 무거운 시장 수급,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지금 시장이 내려오고 있지만 올라간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 분께서 짚어준 종목군들로 잘 가고 그동안 우리가 여기서 짚었던 종목군들 잘 간단 말이죠. 전체 시장은 무거워요. 근데 이게 가벼운 애들은 가지만 무거운 애들은 못 간단 말이에요. 또 오늘도 시장 내려올 때 지금 방금 앞에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우리가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대부분 실질금리 차가 크게 나기 때문에 돈이 이탈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1.75%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실질금리를 따져보면은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게 되면 미국의 실질금리와 우리의 명목금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게 되면은 실질금리 차이가 실질적으로 0.35%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0.35%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고작 0.35%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탈을 한다라는 것은 그건 조금 언어 도단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이탈이 아니라 들어오는 자금들이 우리 시장에서 무엇을 선택하려 하는지를 조금 봐야 되는데 근래 들어서 많이 움직인 종목군들의 공통 분모가 대부분 저평가거나 저PBR 그리고 밸류업에 포함된 종목군들이거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우리 이 어떤 모멘텀이 섞여 있는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또 지금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얘기 나오고 나서 일부 조선주들 조금 더 움직이는 흐름 나왔고 이제 대체적으로 가는 종목군으로 이렇게 잘 조율되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문제라고 하는 게 지금 왜 내려왔느냐가 아니라 이전에 왜 올라갔느냐를 먼저 짚어야지 된다를 계속 짚고 싶어요. 우리 옵션 만기 이전에 거의 뭐 2주라는 시간을 계속 잡아 끌어올렸거든요. 그렇게 올라온 양봉은 과연 정상이었느냐. 그때는 우리가 좋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냐라는 거죠. 밤사이 미증시에서도 뭐 AI 과잉 투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관세 문제에 대해서 짚었었고 또 더 확장되는 상호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왔었고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었음에도 그게 또 어떤 면에서 호재가 된다고 하면서 끌고 올라왔단 말이죠. 하루아침에 그게 뒤집어졌다. 그거는 그냥 지금 시장 수급은 무언가를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그럼 과연 그게 뭐냐라는 거죠. 바로 이제 지금 신용 물량들도 너무 무겁고 그런 와중에 올라왔던 것들도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하는 구간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분하게. 네. 조금 그냥 우리 노가다판 이야기로는 나라시를 하고 있는 거죠. 평탄화 작업. 너무 모난 것들은 까내고 밑으로 꺼진 것들도 잡아 끌어올리고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시가상에서도 조율이 되는 흐름인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3월 달에 재개될 공매도 이야기를 조금 섞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많은 분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 상황에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면 시장 망가지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스닥 신용잔고가 6.5조에서 7.7조까지 증가를 했고요. 연초에 9조대였던 게 10조까지 코스핀 증가를 했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17조 8천억.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쯤 됐을 때 17조 9천억, 이번 주는 한 18조가량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정도의 신용 물량을 가지고 지수가 올라가고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두 분도 계시겠지만 신용잔고를 이렇게 쌓아놓고 지수가 많이 올라간 종목이 많이 올라갔던 이력이 있나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주식 경력 중에서 거의 이렇게 신용잔고를 바닥에서 많이 쌓고 많이 올라간 경우는 없거든요. 보통 고점권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면 죽이고 갑니다. 그 저점에서는 신용으로 무언가를 사야지 되겠다라는 의지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의외적으로 이례적으로 돈이 많은 시기이고 잉여 자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꾸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를 부추긴단 말이죠. 그 신용은 불어났죠. 근데 공매도는 들어가질 못한단 말이죠. 공매도와 신용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게 아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기 게 아니니까 뭐를 주죠? 이자를 주잖아요. 네. 자, 신용은 돈을 빌려와서 종목을 매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와서 그 금액만큼의 이자를 내는 겁니다. 네. 결국 공매도가 됐든 신용이 됐든 뭐를 빌리느냐의 차이인 거지 개념은 똑같아요. 금융공학에서 따지는 거는 트렌치를 얼만큼 잘게 쪼개냐의 개념인 건데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파냐 결국은 이자놀이거든요. 근데 이자놀이의 운동장이 기울어졌잖아요. 신용은 많이 있지만 공매도에 대한 물량들은 이전만큼 대처 거래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죠. 그 레벨도 맞아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신용잔고도 회수를 해야지 되고요.
근래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보여진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대부분 청산 포지션이었습니다. 국내 기관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주식 선물 매도했던 것들 매수하면서 청산했고, 현물 매입했던 거 매도하면서 청산했고, 선물 매수했던 거 매도했던 거 다 환매하면서 청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진 그 현금을 갖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는 지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정리해 보자면 복잡해 보여도 무거운 시장이지만 가벼운 시장이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수가 한 21선 그리고 11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쯤부터 적절히 내려온 종목군들을 좀 모아간다면, 네. 어차피 우리가 주식을 1박 2일 하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오늘 뭐 당일치기로 주식하고 말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런 좋은 종목들을 모아간다고 하면은 연초 지나서 여름 지나고 날이 선선해질 때쯤, 그리고 다시 호빵이 생각난다라는 그 시즌이 되게 되면 갖고 계신 종목군들은 많이 상승한 구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무겁지만 가벼운 시장인데 우리가 지금은 조금 자중하고 타이밍을 기다려야 될 때인 거죠. 그 안에서도 근데 먹을 건 많이 나오니까 잘 체크하면서 포트를 조율해 나가면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즌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신학수 파트너. 네. 일단 뭐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이슈가 거의 비슷한 맥락이긴 한 것 같은데, 네. 자, 시어감. 이게 어떻게 보면 미 증시에 대한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경기 침체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네. 자, 관련해서 우리도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좀 한 게 아닌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 금리 인하를 해도 저한테 와닿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네. 이게 뭐 쉰다면 어느 정도까지 쉴 수 있을까라는 부분,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그 미국 증시와의 연관성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 올라올 때 우리나라 시장은 빠졌고, 그렇죠. 미국 시장이 빠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더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바닥 띄고 올라오는 그런 여건에 글로벌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아마 수익률이 탑을 달리고 있을걸요. 이 바닥 찍고 움직인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탑을 달린 거예요. 너무 많이 빠진 부분에서 올라왔는데 신용 들어갔다? 그러면은 바닥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전 신용도 있죠. 그렇죠? 이 신용도 있고 지금 많이 올라온 부분을 쫓아간 신용도 있을 거예요. 그런 쪽은 당연히 리스크적 부분을 부담하고 들어온 그런 상황이니까 뭐 반대 매매가 나거나 아니면은 신용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응집되어 있는 부분에서 올라오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신용 여건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오히려 미국 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그쪽은 더 문제겠죠. 근데 그것도 협상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시장만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가격 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자동차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미국의 생산 확대 검토를 하고 있다. 바닥을 확인했을까? 답은 어떻게 주셨을까요? 트럼프 2기 일자리 확보 정책. 자, 일단 미국에 있는 공장을 선별 공략해야 된다. 이 부분은 뭐 예전에 저도 방송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이상로 파트너가 준비를 해준 것 같은데, 자동차 한동안 얘기 안 하셨거든요. 이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조금씩 바닥 잡는 걸까요? 네, 지금은 이제 바닥이라고 보고 우리가 좀 시장을 바라볼 시각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우리가 이제 수출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생산이 되어서 미국에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수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생산이 되어 가지고 미국 내 판매하는 것은 이제 수출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미국 내 생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미국 내에서 생산돼서 미국 내 파는 것은 메이드 인 USA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진출해 있는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과거 2008년도부터 진출을 해서 현재까지도 공장을 확보하고 증설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관련된 공장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왔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미국 내 한국 기업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 대한 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미국 서부 쪽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우리가 그 풍력이라든지 뭐 그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 동부 해안가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거기서 한 발짝 안으로 딱 들어가서 미시간부터 시작해서 조지아까지 내려오는 이 벨트를 미국 내에서도 전기차 자동차 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상단에 대한 이제 미시간, 인디애나, 오하이오 이 지역을 우리가 흔히 러스트 벨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상세하게 들어간다면 펜실베니아, 뭐 우리가 여기에서 위스콘신 그런 지역을 통합해서 뭐 우리가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거고, 대신에 이 미시간 안에 있는 디트로이트가 미국 내 자동차 메카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면 엘라바마, 조지아가 있는데, 이 엘라바마, 조지아 지역이 현대 기아차 협력 단지가 있는 곳이고, 여기 밑에 애리조나부터 시작해서 조지아, 엘라바마 이 지역을 우리가 선벨트,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선벨트와 러스트벨트 지역이 모두 다 전기차와 자동차에 대한 공장들이 모여있는, 밀집해 있는 도시들이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경기 부양책을 얘기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런 자동차 관련된 공장들에 대한 가동률은 상당 부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한 완성차 업체에 대한 미국 내 생산 비중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미 미국은 이제 본토니까 당연히 생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대신에 한국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42.4%, 그리고 현재 기아차는 32.5%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 생산 비중이 더욱더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차가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빠졌다고는 하지만 조금 과한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2024년도에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 조기 완공이 이루어지고 현재는 이제 가동률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3명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중간에 정의선 회장하고 손잡고 있는 사람이 브라이언 캠프라고 해서 이 조지아 주지사입니다. 이분은 이제 공화당 출신이고요. 그 옆에 오른쪽으로 한번 건너뛰고 난 다음에 이제 흑인 한 분이 계시고, 그 옆에 이제 또 청색 자켓, 청색 정장을 입은 또 백인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두 명이 이 조지아 지역의 민주당 상원 의원 2명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지아 지역이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미국 내에서도 항상 대통령에 따라서 이 사람을 지지했다가 저 사람을 지지했다가 하는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가 좀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지역에 기반을 하고 있는 우리 현대기아차 그룹이 이런 공장에 대한 가동률에 대한 상승 자체가 결국 미국 내에서에 대한 판매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게 현대기아차가 뭐 장기 플랜을 항상 이런 기업들은 가지게 되는데, 미국에 대한 장기 플랜이 2030년도까지 약 75%까지는 맞춰내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한번 해본다면, 이제 현대기아차에 대한 주가는 이미 관세에 대한 우려감 말고 앞으로에 대한 미국 내 생산 비중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근데 관세 내용이 조금 구체화가 돼서 현대나 기아가 네. 그 25%의 관세를 다 부담하고 가격을 내리면 실적이 결국에는 또 같이 내려가는 거는 그렇죠. 아닐까. 네. 그러면 또 매수가 붙을지 궁금한데 현대기아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현재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가 과거에 꿈에서 비슷한 내용을 좀 봤던 것 같은데, 정의선 회장이 열심히 지금 미국 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네. 그에 따른 좋은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제가 은근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우리 장희선 앵커가 주목했던 것이 이제 관세를 그대로 오로지 받으면 어떡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에 대한 주가는 25%에 대한 관세를 다 부과받는다라는 전제하에 주가는 빠졌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나 지금부터는 조금 더 약화되는 시점에 대한 관세가 부과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주가는 지금부터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뭐 최근 들어서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자동차와 더불어서 일단 로봇 관련된 배터리는 좀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MOU도 맺고 하는 부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신학수 파트너. 네. 이렇다면 뭐 현대 기아차 네. 뭐 관련해서 조금 더 큰 수혜가 붙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자체 그 배터리를 생산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전체적 부분에서는 2차 전지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2차 전지 여건에 이 캐즘 현상도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에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리튬 가격 정말 비쌀 때 사가지고 지금 생산해서 파니까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레깅 현상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상태죠.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약간 시간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뭐 현대차, 기아도 2차 전지를 자체 생산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거꾸로 얘기한다면 현대기아차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부분에 확대되는 그런 여건이고 특히 이제 뭐 그 2차 전지 자체가 안 쓰이는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성장 섹터는 맞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 그래도 최근에 좀 튀어가다가 오늘은 좀 쉬는 모습이었는데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이제 반도체 쪽도 사실 뭐 간밤에 MS 투자 관련해 가지고 뭐 연결돼서 하이닉스도 굉장히 쉬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반도체주는 사실 이번 주에 뭐 제일 중요한 이벤트로 본다 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을 것이고 관련해서 반도체주는 조금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우리 정재훈 파트너가 대답을 해주실까요? 그래서 눈을 피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네. 왜 제가 눈을 피하고 있었냐면 네. 늘 그렇듯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좋은 말이 안 나갑니다. 아니 좋은 말이 나갈 수 있어야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듣고 기뻐하실 텐데 네. 좋은 말이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너무 임기응변식으로 말들을 제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러티브에 계속 흔들리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과잉이다. 좀 있으면은 반도체 좋다고 할 거예요. 네. HBM이 대박이다. 뭐 하이닉스가 기세 등등해서 막 어깨 뽕이 들어갔고 뭐 다 와. 좀 있으면 이제 소캠이라던가 전반적인 상황들 바뀌게 되면 또 비등비등한 흐름은 오게 될 거고 삼성전자 펠리클로 인해서 수율 높아지게 되면은 고객사들 오면 얘기 또 달라지는 게임 될 거고요. 그러니까 같이 공생하면서 꽤 움직이는 건데 이래서 뭐가 좋다 안 좋다라는 식으로만 너무 자꾸 몰아가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래서 정작 중장기로 봐야 될 사람들이나 꾸준하게나 모아가야지라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고점에 들어가서 모아간다는 이야기라고 저점에 정작 모아가려고 매입을 했지만 팔게 되는 거죠. 이 산이 아닌가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온다. 이미 그런 것들은 대부분 반영될 건 반영됐다고 봐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오늘 실적 발표되고 나서 이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가이던스도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기존에는 엔비디아라던가 이쪽 섹터의 종목군들이 앞으로 우린 실적이 이만큼 될 거야라고 했지만 그걸 뛰어넘었었죠. 네. 그걸 뛰어넘고 그보다 더 나을 거야라는 가이던스를 보였지만 또 뛰어넘었단 말이죠. 이걸 반복하면서 미래 가치를 엄청나게 끌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상태에서 뭐 실적이 좀 나빠진다고 해서 뭐 주가가 많이 빠지고 그러기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값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그 기준보다는 지금 높은 구간이라서 당분간은 등락을 보이고 주춤한 흐름이 나오겠죠. 반면 우리는요. 정말 소리지고 울고 싶은 거. 반면 우리는요. 뭐를 대체 얼마나 그 수혜를 받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어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과 우리가 아직 더 가져와야 될 미래 가치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들어서 또 어떠한 이유에서 못 갔던 종목군들도 이제 움직여야 될 구간에 들어왔다면 삼전이라든가 하이닉스도 좀 보정을 겪어야 되겠죠. 너무 격차가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들이 움직이면 지수가 펄쩍 뜁니다. 네. 그럼 그들이 움직여서 지수가 많이 올라가야지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것들 또 내려줘야지 돼요.
이런 좀 조율을 좀 해야 되니까 윤곽산 좀 드시고요. 네. 그리고 조율하는 과정들이 보여지게 될 테니까 좀 천천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모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전략. 대신 좀 선별적으로. 전후 공정까지도 좀 전이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 전반적인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현문현답 이슈 탑3 모두 살펴봤습니다.